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오늘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전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는 원래는 사모펀드하고 그 캐나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 회사예요. 그런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사모펀드는 17년에 이제 이걸 인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분을 이제 그 엑시트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원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원전이 중요한 이유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른 석탄 에너지는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가 그 발전을 하는 그러한 화석 연료 발전소들은 이제 하나 둘씩 없애버릴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같은 거는 불안전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상승이 그 전력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지만 전력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쨍쨍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날씨에 대한 변수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전은 한번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짓고 나서는 추가적인 그 관리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 단가가, 전력 단가가 엄청나게 낮은 게 원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을 이제 미국이 지으려 하는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거죠.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 하마다 보니까 이제 전기 먹는 하마죠.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 역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수단이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데 AI 패권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패권 전쟁을 위해서 미국이 AI 원전 쪽에 돈을 엄청나게 쏟을 예정입니다. 근데 하지만 미국은 돈이 없죠. 미국은 돈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오냐? 한국에서 끌어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협박해서 이제 미국이 돈을 이제 자국 인프라 산업을 조금 발전시킬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해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미정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아예 안 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 왜냐면은 대미 투자 펀드가 있잖아요. 이 펀드를 활용하든 아니면은 무언가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결국에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그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텐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 그러니까 즉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전력난, 그러니까 이제는 선박 엔진, 초거대 엔진을 통해서도 전기를 뽑아내서 써야 될 정도로 전력 수급에 엄청나게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빠르게 해결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해결할 거는 원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결국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전기술이 10% 넘게, 아까 이거는 오전이었죠. 초반에 나온 기사인데 10% 넘게, 그러니까 결국엔 20% 넘게 상승을 했죠. 급등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외 원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한전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기본 설계부터 종합 설계와 원자로 계통 설계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원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원전을 비롯해서 이제 기존 원전들도 이제 계속 운전 허용 기간을 연장시키겠다. 그러니까 원전이 단기간, 원래는 원전을 축소하는 게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주장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원전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 하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전 세계가 이제 심지어 독일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정도로 이제 유럽에서도 탈원전을 밀다가 이제는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전이 미래다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려는 모습이고요. 이 모든 게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뭐 때문이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 공장, 반도체 팹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엔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전기를 추가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전 기술이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19개나 더 지어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전 기술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10년 넘는 데이터를 토대로 보면은 지금 한전 기술이 21년도부터 긴 박스권을 그렸어요. 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 거의 5년 동안 박스권에 갇혔었는데 그거를 뚫고 나자마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때는 탈원전 시기였어요. 탈원전을 외치던 시기였죠.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딱히 드라이브를 걸진 않았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전혀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한전기술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몇 퍼센트 갔냐면은 거의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2배 이상, 2.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정도로 한번 탄력을 받으면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는 다시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이 박스권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정말 찐 바닥일 가능성이 무척 높고요. 지금 이거 바닥 구간 이탈한 흐름은 이거는 아마 지수가 크게 하락했잖아요. 이때 코스피 9,000 찍고 나서 급락을 했던 때가 이때죠. 역시나 지수 영향으로 같이 빠졌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수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횡보가 좀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횡보가 끝나고 물량 소화가 끝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직전 고점 부분이 여기까지 1차 단기 고점이 그 다음 중기 고점까지의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11만원 기준으로 대략 여기 중간값이 15만원까지 상승한다 치면은 37%, 대략 약 40% 좀 못 미치는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19만원, 20만원 부근까지 상승한다 치면은 70에서 8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현재 구간입니다. 지금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괜히 들어온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단기간에 못 가더라도 이렇게 상단 여기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하려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구간 물량이 털리게 되면은 그 다음 레벨은 19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전고점 부근. 그리고 여기를 돌파할 때는 추세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겠죠. 이때도 보시면은 과거 데이터에서도 한 번에 못 갔어요. 이때 여러 번 터치를 했죠. 이때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탈원전 이슈가 많았었죠. 그래, 그때는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각광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이었지, 정규장 종료 5분 전입니다. 정작 원전 관련해서는 주목을 못 받던 시장이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원전이 주목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때 한번 터치한 거, 거의 두 번째. 물론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올리긴 했는데 일단 거래량이 가장 크게 들어온 거는 딱 두 번이죠. 두 번 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량 소화하고 빵 띄우는 흐름 나와 주었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터치를 하고 두 번,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더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깨지면은 이렇게 다시 재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깨지지 않으면 상승 파동을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무척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을 원전 관련 이슈가 지속될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면 흘러내려요. 거래량이 없던 시기에는 주가가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거래량이 발생하는 시기, 이때 거래량 발생하는 시기에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로 바뀌죠. 이때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이게 우상향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 삼각 수렴인데, 상승 삼각 수렴이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고점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추세를 그려 나가는 게 상승 삼각 수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걸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때 오늘 진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어가신 분들은 눌릴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진입해 있다 그러면은 중기적 관점까지도 한번 홀딩해 보는 거를 그렇게 들고 가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종목은 한정기술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